안녕하세요. 부동산 팩트의 이춘환입니다. 최근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혼돈의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그 비규제 지역으로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증폭하던 2014년대부터 주택들을 꾸준하게 매수했던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그리고 주택을 어떻게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세금 돋보기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신 이종훈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네, 요즘 상담하시느라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다주택자들의 상담 예를 좀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들어오고 있는 상담들 중에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구조를 바꿔가느냐 네. 하는 쪽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분, 한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거예요. 네. 이 단기 임대주택은 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예. 중과세 배제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주택들을 팔 때 네. 또는 새로운 주택을 거주주택을 했을 때 더 이상 생애 1회 거주주택 비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네.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추가로 더 못 받거든요. 아이고 저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순서로 처분을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머 나랑 똑같은 상황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지금 임대사업자를 하신 분들도 있고 임대사업자를 하지 않고 여러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저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을 엄청 벌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주택 수만 많지 실제적으로 수익이 또 많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다음에 대답은 세무사님께 더 듣기로 하고요. 지금 2020년도의 상황이 2008년도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때 2008년, 2009년 한참 집값이 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2013년, 14년도에 최저점을 찍고 가격이 2014년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를 보시면 매매 가격이 고공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이제 받쳐주질 못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2008년, 9년 지나서 점점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접점을 찾은 구간이 지금 빨간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2013년도,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2013, 14년 때 반등을 하면서 전세가가 더 올랐고요. 매매가는 더 이제 천천히 오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2014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매매가가 보통 우리가 주택 가격 지수라고 하는 것을 올해, 그러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100을 넘어섰고요. 전세가 지수도 이미 100을 넘어서서 전세가나 매매가나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그 화랑기와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이 뜨거운 부동산 시장과 같으냐라는 거에는 저희가 퀘스천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는 좀 다른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파트 입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계속 매수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거 더 이어가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주택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임대사업자 하신 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그러면 세무사님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셨는지. 예, 최근에 이런 똘똘한 한 채로 네. 갈아타는 과정에서 세금을 최소화시키려면 네. 우선 비조정 지역에 있는 네. 그리고
중과세 되지 않는 주택, 네. 일반 과세되는 주택, 그다음에 입주권, 네. 그다음에 특례주택 이런 주택들을 먼저 처분을 해서 주택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중과세 되는 주택들 어쩔 수 없이 중과세 되는 주택들만 남았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네. 먼저 처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개가 남았다라고 네. 하면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먼저 팔면 2주택 중과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찾아보면 2주택 중과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주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2주택 중과세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반 과세로 돌아가거나 그 다음에 남은 한 주택은 비과세 받고. 보통 그럼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할 때 내가 이 주택을 몇 년도 몇 월에 샀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한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 비교를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취득가액이라든가 네. 그걸 또 누가 갖고 있는지 아, 네, 이제 소유자, 네, 네. 공동 소유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효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은 상담 의뢰를 해주시면 분석을 해서 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에 중소도시에 있는 주택들이 아무래도 수익이 좀 적게 난 경우에 먼저 매도를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에 매물들이 좀 쌓이고 있다는 뉴스를 오늘 제가 보았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해 나가려면 네. 지방주택부터 처분을 하는 네. 것이 좋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이유대로 그것들은 일반 과세 되면서 본인은 중과세가 되진 않지만 그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나의 에이스, 네. 서울에 있는 또는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들이 네. 중과세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먼저 싼 값에라도 처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 되는 5천만 것이죠. 인구가 다 서울 와서 살 수도 없는 일이고 참 큰일이네요. 큰일입니다. 네. 지방에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주택 양도소득세나 세금 부분에서 이제 유리한 쪽을 남겨놓고 네. 매도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축이 워낙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주택을 갖고 있고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분양권도 내년부터 그러니까 21년 1월 1일부터 네. 그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들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취득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거고요. 네. 실수요자들, 이제 그 분양권을 통해서 입주해서 거주하실 분이 아니면 분양권 취득은 신중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6월 1일 이후가 되면 지방에 있는 비조정 대상 지역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단기 양도세율, 즉 1년이면 50%, 2년 이내면 20%, 2년만 넘었다면 일반 세율이었던 것이 1년 이내는 70%, 아이고. 네. 1년 이상이면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60%. 그럼 고율의 세율을 분양권을 하기 갖고 때문에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는 올해 12월까지 매도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내년 6월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고 네, 5월 31일까지는 매도해 주시는 것이 네. 분양권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나중에 분양권의 미래 가치가 좋다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남겨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올해 12월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이전, 내년 21년 6월 이전에 매도하시면 아무래도 세금 면에서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분양권과 양도주택의 비과세에 대해서 그리고 다주택들의 그 주택을 언제 매도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2008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20년도까지 굉장히 굴곡이 그 매매 가격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을 예측한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저는 입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파트 입주량은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입주 예정 공급량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표를 자세히 보시면 서울에 그 매년 필요한 입주 세대수는 약 48,000 세대가 되겠는데요. 2008년도를 기준으로
그 공급 수를 충족을 시켰고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서울의 적정 그 입주 예정 아파트의 공급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2020년 이후에 2022년, 2024년도는 계속적으로 서울의 공급이 부족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강세를 띠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다음에는 경기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지역은 적정 수요가 66,942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2020년은 적정 수요가 지금 현재 넘친 상황이고 2022년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2022년 이후에는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3기 신도시가 언제 공급이 되고 예비 청약과 본 청약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인천 지역의 입주 예정 아파트의 수를 좀 볼 예정인데요. 적정 그 입주 예정 아파트는 14,712세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거의 5,000세대 정도의 공급이 더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요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급격하게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3기 신도시가 언제 공급하냐에 따라서 이 인천 지역의 집값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원래 정부가 예정하는 대로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할 때까지는 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특별한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한 강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제가 부산 입주 예정 아파트를 준비했는데 적정 수준이 부산 지역인 해마다 16,998세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올해도 좀 공급이 많습니다. 공급이 올해 25,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줍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25,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고 또 2024년부터는 부산도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성이 계속 넘쳐나고 그리고 또 이게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면 지금 현재 있는 집값이 금방 내려갈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염려되는 거는 지금 다주택자들의 세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종훈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수를 줄이지만 내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래 자막이 나갈 텐데요. 세금 상담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